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수 나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분석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그 분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를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설에 대한 조금 지식, 그리고 어떻게 가설을 세우는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분석이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테니까, 그 가설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설이라는 게 좀 되게 직관적인 단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단어일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 분석을 할 때 가설을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설을 결과에 대한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코로나 시대에는 과자가 잘 팔릴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가설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자가 실제로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보는 거죠.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고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과자가 실제로 많이 팔리더라, 많이 팔리지 않았더라, 이런 두 가지로 나눌 거잖아요. 이제 그것만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를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설은 결과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가설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부분, 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쓰던 어떤 분석 과정을 할 때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이제 Z인 거죠. Z인 건데, Z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보다, 이제 제가 편의상 G 발음은 Z라고 하는 건데, Z에 대한 가설을 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B, C, D, E, F 이런 과정들을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을 할 때는 A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Z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A-에 대한 가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날 거니까, 저는 어렸을 때 꼬리를 무는 영어 이런 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가설도 꼬리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코로나면 과자를 좀 많이 먹겠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떤 과자를 먹을까? 어떤 형태로 된 과자를 먹을까? 어떤 브랜드의 과자를 먹을까? 해외에서 약간 그 수입된 과자를 먹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과자를 먹을까? 과자를 먹을 때,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을까? 아니면, 동네 슈퍼에서 많이 사 먹을까?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옛날 과자들을 많이 사 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다 하나의 가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이제 Z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자가 많이 팔릴 거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정도의 데이터밖에 못 보고, 또 그것들을 보고서나 어쨌든 남들한테 설득을 할 때, 전략을 짤 때, 전술을 개발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뽑고자 할 때는 굉장히 얘기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줄어든다는 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도 감을 못 잡게 되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운다는 건, 데이터 분석에서 가설을 세운다는 건 그만큼 가설을 세우면 세울수록 봐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소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는 게 가설을 세울 때 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목적,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들만 가설로 세우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봤는데 별게 안 나와요.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았나 봐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설을 세운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 내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의 가설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데이터의 기술적인 측면이 모자라서 어떤 결과들을 못 내는 경우는 저는 사실 많이 못 봤고요. 어떤 아카데미를 다니시건 아니면 그런 학교에 다니시건 혹은 대학원 과정 중에 있더라도 데이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세운 가설이 결과에 대한 것인지 과정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세운 가설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때마다 다른 궁금증, 즉 다른 가설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어디서부터 조금 어긋나고 잘못됐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풍부하게 데이터들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명확했어요. 그 결과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가설을 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가설이라는 것들은 과연 어떤 가설들일까 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스스로 기준들을 잡아 나가다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어떤 결과치를 내실 때 조금 더 풍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짧게 드리는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쨌든 나중에 이제 흐름들을 얘기를 할 때, 분석 방법론들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좀 초석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더 필요하신 점들은 그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